농민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라인입니다. 네, 쥐꼬리 예산으로 한중 FTA 국내 대책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중 FTA 농업 대책 예산으로 10년간 1조 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예산 당국은 10년간 1,500억 원 정도만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농식품부가 요구한 예산안의 12% 선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만약 예산 당국의 고집대로 한중 FTA 국내 대책 예산이 수립된다면 중국 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촌을 지켜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도 큰 난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FTA는 아무리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 하더라도 국내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 확실한데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FTA 피해 대책 외에도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최근 불거진 가짜 백수호 논란, 전국이 떠들썩했죠. 이 가짜 백수호 논란 때문에 백수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 가공 제품 대부분이 가짜 백수호, 일명 이업 우피소를 사용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자칫 백수호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데요. 특히 제천과 단양 지역에서는 80여 농가가 가공업체와 연간 40억에서 50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맺고 백수호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자 재배 농가에서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업 우피소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고 진짜 백수호를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피해보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주요 밭작물의 재배 면적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7.7%나 감소했고 양파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무려 24.6%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건고추와 대파의 재배 면적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밭작물의 재배 면적 감소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수급 불안으로 수입 증가, 자금률 하락 등의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배 관리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네, 영농철을 맞아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 모자라는 노동력을 보충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되거나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바람에 이곳의 일손 부족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때 영농 규모 증명 방식이 올해부터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바뀌면서 배정 인력이 적어지자 임차농들은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정부가 농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기보다는 출하증명서 등을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네, 2000년대 초반 불기 시작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귀농 귀촌 열풍, 최근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귀농 희망자들이 농촌에 정착할 때까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여유자금 부족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장애 요인은 역시 자금이었고요. 이 밖에 정보 부족과 능력 부족을 꼽은 귀농인도 요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귀농 귀촌자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과 함께 농촌 원주민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농축산물 유통혁신의 산실인 농협유통이 지난 4월 30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농협유통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특히 우리 농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새로운 농식품 상품 개발에도 힘쓰는 등 2020년까지 매출액 2조 원의 국내 1위의 농식품 유통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1995년 5월 1일 출범한 이후 국내 농축산물 유통의 혁명을 이끌었던 농협유통. 신뢰를 우선으로 하는 농협유통이 최고의 품질과 안전으로 100년을 향해 나가는 세계적인 농식품 유통기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올 1사분기 당기 순이익이 1,3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의 실적 개선은 수수료 이익 증가가 이끌었는데요. 1사분기 수수료 이익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150.5%가 급증했고 이자 이익은 9.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연결기준 총자산은 316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 2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자본 적정성 면에서도 연결자기 자본 비율 13.7%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올세펀드와 바캉슈랑스의 판매량 확대로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졌고 증권시장이 살아나면서 증권의 선전 때문이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협금융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의 비이자 수익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므로 앞으로도 비이자 수익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특별한 선물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금융상품은 어떨까요? 먼저 자녀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NH농협은행의 신난다 후토스 통장과 같은 예금이나 적금이 제격이고요. 부모님들께는 치료비 걱정을 덜게 해줄 NH농협생명의 장수만세 NH실버 안보험 같은 건강보험이 최고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상품들은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실용적일 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한 미래까지 설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올 5월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마음을 NH농협의 금융상품으로 전해보세요. 뉴스라인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